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변운년입니다. 보험회사 맞짱뜨기, 오늘은 45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와의 법정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나의 승패 여부는 내가 내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얼마나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험회사하고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관련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전문가 집단이고 돈이 많은 대기업인데 반하여 나는 보험에 문외한이고 돈도 없기 때문에 계약자가 패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의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한 소송에서 계약자가 이길 수 있는 비법, 즉 증거 확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은 걱정이 없다는 말이죠. 보험회사와 싸움이 벌어지고 나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면은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보험 설계사와 보험 대리점도 보험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즉, 보험 계약자는 홀로 싸워야 되고, 보험회사와 보험 대리점, 보험 설계사는 전부 한 통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험 약관을 교부해주지 않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계사가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거를 사실대로 설명을 하면은 보험회사가 소송에 패한 뒤에 계약자한테 지급한 보험금 상당 손해액을 잘못을 한 보험 설계사나 대리점한테 구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 보험 설계사 대리점은 약관을 주지도 않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도 해주지 않았음에도 법정에 서면은 약관을 다 줬다고 또 중요한 내용도 설명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는 설계사에 쏘가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도 구제받지 못하고 패소를 해서 보험회사의 소송 비용까지 떠안아야 되는, 그야말로 혹을 뛸려다가 오히려 혹을 더 붙이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자주 발생하는 싸움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아래 구독 알람 설정과 왼쪽 아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먼저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입니다. 요즘 보험회사들이 계약자를 상대로 해서 부쩍 이러한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라는 것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이 보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무효이므로 무효인 계약에 기하여 지금까지 계약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전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므로 지금까지 타먹은 보험금을 전부 보험회사에 반환을 해달라고 하는 반환 청구 소송을 말합니다. 보험을 가입 허락할 때는 언제고, 몸이 아파서 입원을 많이 해가지고 보험금을 좀 많이 타먹은 계약자들을 상대로 그 보험계약을 강제로
소멸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소송을 당한 계약자는 나는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원한 거고 퇴원을 하라고 해서 퇴원을 한 것뿐인데 무슨 내가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이렇게 과잉 입원을 하고 그러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느냐. 그래서 억울해하는데 증거 확보가 미비한 실제로 아파서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주장대로 보험계약은 무효니까 그 편취한 보험금은 전부 보험회사에 반환해라 하는 그러한 판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자 인적사항과 보험 가입 내용을 기재하는 면 외에 보험설계사가 모집자 보고서라고 해서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쓰는 그러한 모집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모집자 보고서에 내가 보험을 들고 싶어서 즉 보험회사 주장대로 내가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보험계약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즉 자진청약이 아니라 나는 보험을 들기 싫으나 설계사가 나한테 보험 가입을 권유해서 여러 차례 권유하다가 체결한 그러한 권유계약이다라는 안에다가 체크한 그 모집자 보고서를 반드시 사본을 해달라고 해서 보관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을 때 꼭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계약자는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여러 회사에다가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나한테 보험을 하나 가입해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거는 자진청약이 아니죠. 보험 설계사의 권유에 의해서 인사차 계약을 해준 것이지 내가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체결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청약이 아니라 권유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원을 할 때는 환자를 치료하는 주치의에게 내가 무슨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어떠한 치료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얼마간의 입원이 필요하다, 며칠간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진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러한 의사소견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 또는 당뇨 진단을 받고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입원해서 이런 검사와 이런 처치, 이런 주사, 이런 어떤 관찰을 지켜보기 위해서 2주간 또는 3주간의 입원이 필요하노라고 의사소견서를 써달라고 해서 그거를 꼭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정에서 꼭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 자문의사 소견은 입원이 필요 없는데 계약자가 입원비 일당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잉 입원을 했다. 불필요한 입원을 자주 반복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 이미 과거에 치료했던 병원에 사실조회를 하면은 병원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사실조회 회신에 협조적인 병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사가 지금 우리 병원에 없어서 그런다는 둥 아니면은 그 의무기록 내용에가 자세한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회신이 불가하다는 둥 그런 경우에
당시에 의사는 입원을 하라고 했어도 내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계약자가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원에 입원을 한다 그러면은 입원하기 전에 담당 의사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꼭 받아서 그걸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가 안 주거나 또는 보험회사가 이렇게 보험기한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했을 때 나는 정당하게 의사의 입원 소견에 의해서 입원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꼭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험회사는 병원에 입원 환자가 환자의 외출 외박을 했다는 것을 증거로 어떻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서 이렇게 병원 밖에 나가서 외박도 하고 외출도 이렇게 했느냐 이런 거를 환자의 그 핸드폰을 기지국 추적을 해서 병원의 입원 기간인 몇 월 며칠 날 환자가 병원 밖에서 통화한 기록 이런 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나이롱 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깝깝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는 외출 외박을 했던 것을 기억을 더듬어서 진술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진술을 재판부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집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제사라든가 아니면은 집에 뭐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든가 아니면은 타 병원에 진료차 나갔다든가 아니면 병원 밥이 너무나 먹기가 지겨워서 잠시 병원 밖에 식당에 가서 먹고 왔다든가 이런 거는 그때 병원에 외출 외박 허락을 득해서 나가시고 그 기록을 상세히 일기장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메모장에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무리 뇌졸중 진단을 받고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고 암이나 이런 심근경색 등 이런 거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두 다리가 멀쩡한 이상 병원 밖에 잠시 나가서 산보도 할 수 있는 거고 집에도 다녀올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다 마비가 돼가지고 보호자가 휠체어에다 싣고 데리고 다니는 이러한 사지마비 환자가 아니라면은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암 치료를 하고 있어도 병원 좀 나와서 집에 갔다 올 수도 있고 집안에 중요한 애경사가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올 수도 있는 건데 보험회사는 그걸 증거로 이게 나이롱 환자다,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증거다 이러한 식으로다가 몰아붙이니까 정말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소송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이건 통지 의무라고 하는데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직업이 변경되거나 이륜차, 즉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은 그러한 사실을 보험회사한테 통지를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근데 직업이 바뀌고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하면서도 보험회사에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주겠다 또는 삭감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거로 다투어서 소송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꼭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러한 증거 확보를 미리미리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보험약관을 교부해 주지 않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설사 보험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계약 체결할 때 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나한테 약관도 주지도 않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도 나한테 설명해주지 않았다. 이것만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은 내가 설령 고혈압 먹었던 약을 좀 고지를 못했고 아니면은 2, 3년 전에 병원 한두 번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사실, 치료 사실을 고지 안 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관을 안 줬다 그러고 설명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계사는 보험 약관도 안 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도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줬다는 증거로다가 그 보험 청약서 자필 서명하는 난 왼쪽에 깨알같이 그러한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인 본인은 설계사로부터 약관도 교부받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듣고 이에 이상이 없어서 자필 서명을 합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일반 계약자들이 그거 읽고 나서 서명합니까? 그냥 설계사가 여기다 서명해주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되고 서명만 해줍니다. 즉 보험 약관도 안 받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도 안 들었으면서도 거기다 서명함으로 인해서 약관을 받은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했을 때 약관을 안 받은 사람이 있더라면 지금이라도 설계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너 이 계약 체결할 때 나한테 약관 안 줬는데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현재는 아직 법정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사가 미안해 내가 미처 못 챙겨줬네 지금이라도 갖다 줄게 이런 말을 한다든가 사과하는 것을 그대로 녹음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안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너의 직업이 지금 현재는 사무직이고 공무원이니까 1급인데 보험계약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네가 직업이 바뀌어가지고 2급이나 3급으로 바뀌면 우리 보험회사한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계약이 해지당할 수도 있고 보험금도 삭감 지급이 돼. 이런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거를 설명을 안 해주면 계약자는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나중에 직업이 바뀌고 나서도 보험회사에 그런 내용을 통지를 안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어떤 사고가 생기면은 보험회사는 이제 그때서야 통지 의무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다 그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계약 체결할 때 약관도 안 줬고 그 직업 변경 통지 의무가 있다는 거를 계약자한테 설명도 안 해줬다면은 설명도 안 해준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보험금 줄 때가 되니까 이래서 못 주겠다 저래서 못 주겠다 그러는데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자를 탓하지 말고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지 않은 설계사를 탓해야죠. 근데 그걸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했을 때 약관을 안 받았다면은 그때 당시에 너가 나한테 약관도 안 줬고 심지어 보험증권도 안 준 설계사들이 있어요. 그랬다가 한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너 나한테 보험증권을 왜 안 주냐 그러면 그때 갖다 주는 보험 설계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을 때 약관을 안 주고 안 받았다는 것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놓고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나한테 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법정에 가기 전에 미리 전화 녹음을 한다든가 설계사의 자필 확인서를 받아놓으면 좋은데 똑똑한 설계사들은 자필 확인서 절대로 안 해줍니다. 설령 내가 약관을 안 줬더라도 약관 내가 교부 안 해줬다 미안하다 자필로 써주질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험회사가 소송해서 패소해가지고 우리한테 보험금 삭감도 못하고 보험금 전액을 다 줘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잘못을 한 설계사들한테 보험회사가 구상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보험회사가 패소했으니까 너가 이 돈 다 물어내라 하고서 청구를 합니다. 그게 무서우니까 절대로 자필 확인서를 안 써주죠. 그래서 보험 약관도 안 받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안 받았다면은 그 보험회사하고 소송이 발생되기 전에 평상시에 그럴 때는 말 잘 합니다. 사실대로. 너 나한테 약관도 안 주고 그랬는데 이거 이상 없겠냐 나중에. 그러면 그랬어. 내가 바빠서 미처 못 챙겨줬네. 지금이라도 갖다 줄게. 이럽니다. 그럼 받아놓으세요. 그리고 그 음성 녹음을 반드시 소중하게 보관을 하세요. 원래 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할 때 하는 의무이지
보험계약 체결한 다음에 이후에 하는 의무가 아니니까 보험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몇 개월이고 1년이고 있다가 갖다 준 보험약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약관을 안 줬고 나중에 줬다는 거 전화 통화 녹음해가지고 증거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설사 고지 의무 위반했더라도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고 계약도 해지 안 당하고 또 직업변경 통지를 안 해가지고 보험금 삭감 지급 유효 놓여 있다가도 설계사가 약관도 안 주고 그런 내용을 나한테 설명 안 해줬다는 것만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면은 보험금도 삭감 없이 전액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약서에다가도 그 보험 약관을 정의 교부받고 약관에 중요한 내용도 설명을 잘 들었다 이런 말을 기재해 놓은 건데 우리 계약자들은 너무나 허술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은 보험회사나 설계사들이 다 해놓고 꼭 손해는 계약자가 보고 피멍은 보험계약자가 듭니다. 제가 드린 오늘의 이 주옥 같은 말을 꼭 고이 간직하셔서 지금이라도 미리미리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고지 의무 위반과 통지 의무 위반 소송에서 자주 다툼이 있는 것이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보험회사가 물어보는 질문표가 있는데 그 질문표에 대한 답변을 나한테 허락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다 했다. 설계사가 다 했다. 또 설계사는 아니다. 이건 계약자가 다 아니오에다가 표기를 한 거다. 이래가지고 계약서에 질문표의 답변을 누가 했는가 가지고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도 보면은요. 설사 내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설계사가 나한테 고지할 기회를 안 줘가지고 고지할 기회를 안 줬다는 거는 그 질문표에 대한 거를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질문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못된 설계사들은 청약서에 사인만 받아가고 나머지 그 질문표에 대한 답변은 자기네들이 다 아니오에다 표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분쟁이 터지고 나면은 자기네들이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직 보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해당 설계사한테 전화를 해서 너 내 거 보험 계약 체결할 때 청약서에 사인만 받아가고 이 질문표에 대한 답변은 나는 한 기억이 없는데 너가 다 했는 거 같은데 그래도 되는 거냐? 그 질문을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를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아직 분쟁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설계사가 아이 그런 거 문제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런다든가. 너 아픈데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다 아니오에다가 표기했는데 뭐 이런 말을 한다든가. 이거 다 녹음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지 기회를 아예 설계사가 나한테 주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입증하는 증거만 있으면 역시 고지 의무 위반과 통지 의무 위반에서 계약자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지 방해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는 사실대로 다 이걸 고지하려고 그 청약서에다가 기재하려고 하니까 설계사가 야야 그걸 기재하지 마. 그거 기재하면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니까 또 보험회사가 계약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마. 뭐 큰 병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를 놓는 설계사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사실대로 기재를 하면은 보험회사가 그 계약을 인수를 안 하겠죠. 인수를 안 하면은 보험 설계사는 그 보험 계약으로다가 보험 모집 수당 돈을 못 벌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보험은 나중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보장을 받자고 가입하는 건데 그런 설계사들은 뒤에 일은 아무런 자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당장 계약만 성사시켜서 자기네들 모집수당만 벌면 그만이다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 보험 계약 넣을 때 내가 고혈압약 먹고 있는 거를 고지하려 했더니 너 그거 이상 없다고 고지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랬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고지를 방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역시 그 설계사가 사실대로 둘이서만 아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무슨 고혈압 때문에 뭐 수술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약 조금 먹었는데 그거 안 할랬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사실대로 본인이 잘못한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녹음을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고지 의무 위반이
설계사로 인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 됐고 나한테 고지할 기회를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이 됐고 내가 사실대로 고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 됐고 나한테 직업 변경 통지 의무라는 것을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통지를 안 해줘서 이 보험금이 삭감되고 계약이 해지된 거다.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라 설계사의 잘못 때문에 그랬다는 거. 그거를 사전에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면은 보험회사와 소송 시에 여러분이 바위가 되고 보험회사가 날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여러분이 100%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